자,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기상대를 알게 됐고요. 갈 수 있는 대학과 꿈을 찾기 위해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 친구는 간호사 또는 행정 분야 공무원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2.4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탄 평균 2.67등급이고요.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국제정치 이수 등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83시간, 독서는 총 24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수학 동아리, 간호학과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선행상회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전남대학교 간호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간호학과를 꿈꾸는 고2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우리 학생 전남대 간호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병원 봉사를 갔을 때 간호사 분들이 너무 멋있어서 꿈꾸게 됐어요. 아유,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현철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면은 국어는 1.3등급이고요. 수학은 2.8등급이고요. 영어는 3등급, 과학은 2.5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등급은 2.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신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수학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좀 했고요.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2.5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점수 살펴주시죠.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9월 모의고사를 점수를 좀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2등급,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3등급, 영어는 4등급, 한국사는 1등급, 과탐의 경우에는 이제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3등급, 지구과학 원은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은 2.67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와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는 2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먼저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교과 성적은 2.4등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1.3등급, 수학 2.8등급, 영어 3등급, 과학은 2.5등급으로 자연계 학생임에도 국어 성적이 가장 좋은 편이죠. 학년별로도 지금 학년별 성적 추이를 보면은 계속 이제 등락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성적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성적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문제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게 또 전교과 모든 교과에서 정체되어 있다라는 게 좀 문제로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현 상황에서 성적 상승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계열하고 관련된 뭐 국어는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네. 수학이라든가 계열하고 관련된 수학과 과학 성적을 좀 올리는 게 급선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지금 전남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간호학과를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성적이 그 전남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간호학과로 했을 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전년도 입결을 보자면은 부족한 편은 아닌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남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가 2.13등급이 평균이었는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하나 거의 뭐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또 이제 전남대 간호학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전남대 공과대학도 관심이 있어요라고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좀 주신 것 같은데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3등급 초반의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공과대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성적에서는 전혀 부족함은 없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 친구가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좀 문의를 좀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전남대만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 성적을 최대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네. 해서 국어는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적어도 본인의 계열에 맞는 과목이기 때문에 2등급까지는 좀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2.5등급, 과학은 2등급으로 조금 올리는 게 대학을 지원하기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오늘 이제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이 다 그런데 모의고사랑 교과 성적의 그 패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 친구도 내신 성적하고 패턴이 크게 차이를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어는 2등급으로 가장 좋고요.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같은 모의평가 같은 경우도 국어가 2등급으로 가장 좋고요. 수학하고 과학은 3등급이고요. 근데 문제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절평을 하고 있는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4등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영어가 가장 좋지 않은데 9월 기준으로 100분위로 9월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8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82.5라고 한다면 인서울, 서울권역의 가장 끝대학 정도를 아마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친구가 희망하고 있는 전남대는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영어가 우리 친구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우선 영어 성적을 원점수로 80점대 초반이라도 좀 올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성적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 성적을 기초로 해서 보자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좀 높은 쉬운 문항도 지금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어에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에 네.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또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었는데요. 네. 아마 우리 친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우리 친구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다르죠. 방법이 다릅니다. 뭐냐면 내신 같은 경우는 누가 문제를 출제하죠? 그죠? 학교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교과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신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라고 한다면 하나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듣는 게 그게 내신 준비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게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를 좀 헷갈려 하다 보니까 내신도 그냥 뭐 학원에서 준비하거나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신 공부의 가장 제1원칙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자인 거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의평가 준비를 통해서 수능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지금 현 고2니까요.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가장 먼저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죠? 그죠? 영어죠. 영어기 때문에 우선 내신, 그러니까 모의평가 준비에서는 영어 영역 준비부터 좀 선행되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창수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학생의 그 생기부를 분석하면서 간호학과에 참 어울리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호학과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학생의 전화 목소리를 듣고 나서 윤상현 선생님이랑 저랑 동시에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귀엽고 네.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부에 녹여 있는 대로 간호학과에 참 잘 어울리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학생의 그 비교과 장점을 보자면 일단 그 거점학교 국제정치를 이수했고요. 교육청 주관 온라인 수업으로 물리 1을 이수했는데요. 간호학과에서는 그 과학 관련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간호학과에서는 다양한 그 인문학적 지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뭐 심리학
목적도 그렇고 뭐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전공적 합성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병원에서 40시간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83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에서 비교적 많은 봉사활동을 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 중에서 백이의 천사라는 간호학과 자율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또 수상 내역을 보면 선행상을 2번 받았어요. 그 아픈 환자를 가까이에서 돌보기 때문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행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정도가 학생의 비교과의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아쉬운 점을 생각하자면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자면 생기부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다.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 개인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한 활동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또 학교 간 협력과정 이수라든지 또 물리원 그 온라인 이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아주 자세히 찾아야지만 나와 있는 정도로 미흡하게 적혀 있는 점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고요. 차후에 자소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학생이 이제 보완할 점을 보자면 일단 수상 내역에서 과학, 독서 관련 수상 실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적 역량이나 인문학, 철학적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는 것은 그 학생의 전공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자율활동에서 봉사부장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협업 능력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도 RCY나 뭐 또래 상담, 봉사 관련 동아리 활동을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생기부를 통해서 녹여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봉사활동은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병원 봉사활동도 좋을 것 같고요. 또래 상담을 통해서 공감이라든지 배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지금 헌혈이라고 봉사활동에 적어 두었는데요. 헌혈의 경우에는 봉사 시간을 4시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헌혈은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봉사활동이거든요. 건강한 학생이다 이런 것을 또 증명해 줄 수 있는 봉사이기 때문에 나는 간호사를 하기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또 나타낼 수 있는 또 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헌혈도 또 추천할 만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로활동에서는 병원이라든지 학교 보건실, 요양시설 방문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독서는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게 물론 좋겠죠. 네. 그래서 과학 관련 독서라든지 문학 작품,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심리학 관련 독서 등 독서는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윤상영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평가 결과 공개되는데요, 선생님.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전남대 간호학과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조금 더 높은 그런 점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전남대 간호학과의 그 진학 가능성을 현재 수준에서 또 준비 상태를 가지고 좀 점검을 해보면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수시에서는 전년도 그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 성적에 약간 못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비교과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은 전공적
적합성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여러 가지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부분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준비 상태로는 조금 합격 가능성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국수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치 점수하고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가 이제 4등급으로 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적으로는 조금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시와 정시 모두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제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어떤 점수를 준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교과 성적에서의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교과 또 비교과 오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좀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서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좀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고 있는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서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도전해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시가 조금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시 경쟁력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또는 교과 성적의 어떤 그 추이에 따라서 전형 설계는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에게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남대 간호학과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 학생이 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앞으로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수시에서도 또 정시에서도 모두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선순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선순위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1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2순위는 종합 전형, 그다음에 3순위는 정시 전형 이렇게 제가 두었는데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앞순위에 둔 이유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교과 공부하고 비교과, 그다음에 학교 생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좀 충실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그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좀 앞순위에 두었고요. 그중에서도 교과와 종합 준비가 다 잘 돼 있는 상황이지만 종합보다도 교과를 조금 더 많이 둔 이유는 희망하는 대학이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라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의 지역이 지금 거주 지역인 전라도 지역, 광주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의 순위가 맞지만 만약에 우리 학생이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고 좀 더 지역적인 범위를 넓혀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만약에 희망한다면 또는 또 전공이 조금 바뀐다면 그때는 조금 바꿔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이 먼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제 종합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희망하게 된다면 비교과 부분, 특히 간호학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면 아마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중심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정시 도전을 안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지금 1순위로 제가 추천하는 교과 전형을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능 공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윤상영 선생님, 전남대 간호학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최창숙 선생님, 가톨릭대 간호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우현철 선생님, 전남대 자율전공학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상현 선생님께서 전남대 간호학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은 전남대 간호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했었는데 저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전년도의 그 입시 결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후에 성적이 향상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능 최저 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만 노력하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시 지원은 6회 지원을 하게 됩니다. 6회 지원은 지금 현재 적정 지원부터 상향 지원, 안정 지원 카드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6회 지원에 우리 학생이 반드시 포함돼야 될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최창숙 선생님께서는 가톨릭대 간호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작년도 합격자 평균이 2.0이었는데요. 아직은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남은 학기가 2학기나 있고 또 작년도 경쟁률을 보면은 14대 1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하면 실질 경쟁률이 8대 1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적정하게 맞추고 수능 최저를 통과할 경우에는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소신 지원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현찬 선생님께서 전남대 자율전공학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우리 친구가 이제 간호학과도 희망하지만 또 하나가 행정공무원을 좀 희망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간호학과는 뭐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고요. 6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가 4년, 자율전공학부는 인문계열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이제 인문계열 소양도 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을 좀 원한다라고 한다면 간호학과도 쓰시고요. 그다음에 전남대를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 4년을 교과 전형으로 좀 네. 써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